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제 저번에 이어서 이제, 민사소송법, 사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표 나갔듯이, 일단 가장 어려운 난제 여러분들이 앞부분은 공부를 어느 정도 몇 번 반복을 해서 했었을 테니까는, 근데 뒷부분은 거의 안 하다시피, 그래서 이제 작년 겨울방학 때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판력부터.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당사자. 그죠? 이게 일단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것만 벌써 반 이상 차지하죠. 그래서 반 차지하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거기 보면 알겠지만은, 5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6회쯤 가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재수금지나 재판 상하에 그렇게 그래서 가장 어렵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빨리 하고 그 다음부터 7회 때부터 맨 앞으로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빨리 이제 뭐 관할하고 당사자 파트, 청구 파트, 그다음에 처분권주, 변론주의 증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시간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민사 기판력부터 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게 극복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앞부분이 굉장히 쉬워져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앞부분부터 하다 보면 잘못하면 뒷부분이 밀려버리니까 항상 그게 어려워서 그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았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노트는 오늘 이렇게 일부 나갔는데 노트는 이제 내일 재본해서 민법처럼요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기판력 파트요. 그래서 477 그래서 거기는 일반 쟁점이고 이제 사례 풀이 구조는 거기 이제 480페이지부터고 노트는 거기 이제 그 노트 맨 앞 페이지요. 237페이지부터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사소송법 맨 처음에 이제 소장 제출부터 시작되죠.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하고 소장 심사하고 이제 송달하고 그 다음에 소송요건 심사하고 이거 이제 전반부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본안전이라고 그러죠. 본안전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송요건 끝났다. 그래서 이제 본안에 들어가서 청구권 존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변론에서 이제 사실의 주장을 하고 증거조사를 하고 사실의 주장 증거조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이제 판결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판결 선고 그 다음에 진 사람은 상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이제 청구가 여러 개일 경우 청구의 복수하고 다수당사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이게 이제 1대1 소송이죠. 여기까지 상소가 1대1 소송. 1대1 소송으로서 쭉 하고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청구가 여러 개일 때 그다음에 다수당사자 1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판결을 선고했을 때 판결에서 발생하는 기판력하고 그다음에 상소, 그다음에 청구의 복수, 다수당사자.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걸 해놔야 앞부분이 좀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죠? 앞부분 여기까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판력부터 들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노트에서 보고요. 이제 여러분들 기판력. 기판력의 이제 개념, 거기서 이제 그거부터요. 이제, 첫 페이지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기판력 했을 때, 가비을한테 일정한 A라는 청구를 했다. 그래서 승소든 패소든 판결이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됐다. 그죠? 확정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졌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소를 제겠다. 똑같은 점은 동일한 청구.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일단은 판결이 확정됐으면 일단 첫째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생한 기판력이 여기에 작용을 하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결이 발생을 하면요, 이 판결. 그래서 전수에서 판결이 나오면 여기서 원고는 과비고, 피고, 을 이렇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변론 종결일은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변론 종결일 몇 월 며칠 여러분들 많이 봤죠 이거 판결문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나오고 주문에서 뭐 청구 인용한다 기각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유에서 쭉 쓰겠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이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얘는 청구로 이게 판결이 됐고요. 이제 그러면 얘가 청구를 하면 소장이 제출하죠. 소장, 후수에서 소장이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고, 갑, 피고, 을. 그죠? 피고, 을. 그 다음에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을 쓰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청구 원인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 확정 판결이 기판력이 후소의 청구에 미치려면은 이렇게 첫째 주관적 범위에서 작용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적 범위에서 작용을 하고, 세 번째 시적 범위에서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관적 범위라는 것은 여기서 본 대로 갑을 원고 갑을에 받은 판결은 갑을한테만 미치지 제3자한테 안 미친다. 이게 이제 주관적 범위겠죠. 주관적 범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판결 주문 해서 여기서 기판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판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하고, 이게 기판력이 주문 판단에만 기판력 발생하고 이유중 판단은 안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발생을 했으면은 이게 이제 여기다 이제 여기 청구에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객관적 범위에서 작용한다고 그래요. 객관적 범위에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적 범위는 요 이제 변론 종결. 따라서 변론 종결일 당시 권리관계 존부의 기판력이 발생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론 시간적으로 요거는 객관적으로 주문 판단에서만 기판력이 발생하고, 시적 범위는 변론 종결일 기판력이 발생을 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서 미치는 것. 이게 이제 시적 범위. 따라서 변론 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 방법은 다 차단돼요. 그래서 이게 시적 범위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놓고, 그래서 이 확정 판결이 후수에 미치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에서 모두, 그러니까 이렇게 시적 범위에서 전부 작용을 한다. 작용하면, 이거를 갖다가, 전소의 기판력이 후수에 미친다. 이렇게. 기판력이 후수에 미친다 그러죠. 이렇게. 또는 후소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렇게 된다. 하여튼 하나만 정해놓으면 돼요.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이렇게 미쳤을 때 법원의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3단계. 그죠?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기판력 발생, 작용, 그 다음에 법원의 조치, 후소 법원의 조치, 이렇게 3단계로 나가죠. 그렇게 해서 먼저 기판력의 발생. 그래서 기판력의 발생 요건을 검토하는 거죠. 발생 요건. 그래서 발생 요건.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되려면 일단 판결이 확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급을 끝내야 돼요. 종국은 신급을 끝내는 거죠. 여러분들 하여튼 개념을 생각해내고, 신급을 종료시키는 판결을 종국 판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게 유효해야 돼요. 판결이 유효하지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확정됐다. 종국, 그 다음에 유효된다. 따라서 무효인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 노트를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도 외울 것은 기판력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발생하질 않는다. 그죠? 발생하질 않는다. 그럼 무효인 판결은 대표적인 게요. 물론 여러 개 있지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개예요. 4개. 그래서 뭐냐면 재판권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판결.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 셋째,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판결. 네 번째, 그 다음에 소송이 종료됐어요. 소송이 종료 또는 소송 계속이 없어요. 종료됐음을 간과한 판결. 이렇게 4가지가 그래요. 4가지. 이 4가지 암기할 것. 그래서 4가지 암기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선 기판력이 안 발생하기 때문에 후수에 작용도 안 하겠죠. 안 발생하니까 후수에 작용도 안 하겠죠. 작용 안 하니까 기판력이 미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된다. 이 이외에는 하자가 있는 판결이라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판력이 발생해요. 하자가 있어도 유효한 판결로 보고요. 따라서 유효하니까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답안지에다 포섭을 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기판력 발생 요건 요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했으면 기판력에 이제 여기 후수에 발생했으니까 작용을 하는지 말이지, 작용. 그래서 이제 첫째 주관적 범위, 아까 본 대로 주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죠? 저기서 본 대로 원고 피고, 저기서 원고 갑이고 피고가 의리면 원고 피고한테만 미치지 제3자한테는 안 미쳐요. 그죠? 원고 피고한테만 미치고, 그죠? 원고 피고한테 미치고 제3자한테는 안 미친다. 왜냐하면 제3자한테 미치면은 제3자의 절차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되죠. 이건 당연하죠. 원고 갑이 의리한테 소송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지급하라. 이렇게 되면은 1억 지급하라 그러면 갑의 재산 가서 집행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가서 병의 재산에 집행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데 이게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법이 있으면 제3자한테 미쳐. 항상 법이 가장 우선이에요. 법이 있으면 항상 미친다. 그죠? 그래서 그 법이 뭐냐? 218조 1항, 2항, 3항. 그래서 변론 종결 뒤 뭐 추정 조금 이따 곧바로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바로 판결이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 판결문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승계 집행문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요. 객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에 대해서는 여기서처럼 어디서 기판력이 발생하느냐, 그죠? 전소에서 기판력의 발생 범위, 후소의 작용 범위 이렇게, 그죠? 작용 범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 범위는 전소에서 첫째, 그죠? 전소에서 기판력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느냐, 발생 범위를 먼저 규명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만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유중 판단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판력이 여기는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그다음에 다만 예외적으로 상계만큼은 이유중 판단이라도 이건 발생을 해요. 이유중 판단인데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건 216조에서 규율하고 있죠. 1항, 상계는 216조 2항, 이렇게. 그 다음에 기판력이 이제 두 번째로서, 이제 후소에, 이렇게 전소에 발생한 것이 후소에 작용해야 되잖아요, 후소에. 그럼 전소에 발생한 기판력이 후소에 언제 작용하느냐, 후소에 작용. 그러면은 후소에 작용할 때는 언제냐면, 전소와 후소가 청구가 동일하거나, 그 다음에 모순이 되거나, 또는 성결일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때만 작용을 해요. 그럼 기판력이 저촉된다 그러죠. 이렇게 기판력이 저촉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셋째 시적 범위. 여기서 시적 범위. 가려서 안 보이죠. 세 번째 시적 범위. 그 시적 범위다. 그럼 시적 범위 지금 본 대로 이렇게 기판력이 발생을 했으면 이게 전소가 있고, 그죠? 전소, 변론 종결이라고 그랬죠. 변론 종결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변론 종결일. 그죠? 이렇게 변론 종결일. 여기죠? 여기까지. 그래서 변론 종결일 당시 존부에서 기판력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후소가 제기됐으면, 후소 제기됐다. 그럼 선소에서 이미 주장을 했던 것들, 또는 주장할 수 있었던 것까지도 가정적으로 판단해서요. 이게 어려운데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 방어 방법들은 이게 후소에서 주장을 못하게 됐어요. 기판력이 미치면. 그래서 후소에서 주장 못한다. 이렇게. 주장 못한다. 이렇게 돼서 이걸 갖다가 주장 못한다. 이걸 갖다가 실권요 또는 차단요. 이렇게. 그래서 주장 못한다. 이게 실권요, 차단요라고 한다. 실권요, 차단효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노트에서는 주로 차단효라고 많이 썼어요. 그래서 차단효로. 그래서 시적 범위. 그래서 이제, 일단 표준시가 나오고, 그죠? 표준시는 변종시예요. 변론 종결시 권리관계 존부에 미친다. 그래서 이제 표준시 차단효. 지금처럼 차단효. 차단효는 원칙적으로 전소 변종 전, 그죠? 전소의 변론 종결 전이죠. 주장. 했던 거, 할 수 있었던 거. 할 수 있었던 것까지도. 할 수 있었던 공격 방어 방법이죠. 공격 방어 방법. 얘네들은 차단된다요. 차단된다니까 주장 못한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단된다. 그래서 차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원칙. 그래서 다만 예외가 두 개가 있는데 예외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전소 변종 전이니까 전소 변론 종결 뒤 후죠. 새로이 발생한 사실, 그죠? 새로이 발생한 사실은 이거는 차단이 안 된다. 그죠? 새로운 사실, 그죠? 새로운 사실. 그래서 변론 종결. 이게 좀 이따 연습하면 돼요. 지금 추상적인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소 변종 전이라도 그리고 또 전소 변종 전이라도 소속물이 다르면 소속물이 다르다는 거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동일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모순도 아니고 성결도 아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소속물이 다르면. 즉, 이거는 전소와 후소의 소속물이 동일하지도 않고, 모순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결 관계도 아닌 경우를 다르다고 해요. 통칭해서. 자, 동일하지 않다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다예요. 전체 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차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연습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시적 범위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기판력이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극복을 하면 훨씬 쉬워져요. 민사소송법이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의 조치죠. 법원의 조치. 그래서 법원의 조치에서 판례는 반복금지설을 따른다. 반복금지설.
그래서 이거는 동일이나 지금 모순일 때, 동일 또는 모순으로 작용할 때요. 모순으로 작용한다. 이랬을 땐 반복금지서를 따라요. 그래가지고 반복금지서를 따라서 전소에서 승소 확정된 자가 또 승소 확정됐다. 그러면 이미 승소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보호를 받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사람이 후소를 제기하면 후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그래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이미 권리를 받았잖아요. 그죠? 없다. 그래서 소를 각하해버려요. 소를 각하. 그렇죠? 소각하. 근데 만일 전소에서 패소 확정됐다. 패소 확정됐으면은 이 사람 권리보호는 못 받았죠. 그런 사람이 또 소를 제기했으면 권리보호 이익은 있지만 권리보호 이익은 있어요. 왜냐면 저기를 못 받았으니까 졌으니까 그죠? 권리보호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때는 기판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참 반복 잘못 말했네요. 모순금지. 내가 잘못 말했어요. 모순금지. 기판력이 모순금지요 때문에 모순금지가 기판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